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 내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고도지구 체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안전진단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2만 6천여 실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돼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산이나 바다 그리고 강을 볼 수 있는 이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들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들은 내 집에서 이 자연 경관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또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형이더라도 그 가격, 시세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집값 프리미엄, 과연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투자해야 하는지 그 변화하는 트렌드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 좋은 주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2024년도 전체의 부동산 흐름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라든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궁금증 확실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다양하게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무료 상담 전화로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첫째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2월 1일 목요일 날 진행될 세미나인데요. 이번 세미나는 일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후에 부동산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의 대응 방향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은 일단은 뭐 얘기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안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령을 거쳐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 안도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비아파트에 대한 우리 투자 방향성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에 흘러갈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둔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24년도 부동산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에 맞는 전략 그리고 수혜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시작하자마자 정부에서 발표한 일시 부동산 대책, 아마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좀 투자를 해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기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2월 1일 무료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요, 네, 안양시에 네, 미랜드 명학타워라고 그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그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우성, 우창 그 통합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우창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좋은가 어떤가 좀 알겠습니다. 알아보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 만한 이 안양시의 미랜드 명학타워 아파트, 이건 그럼 지금 전세를 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하나 거주하고 계신 건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우창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거 두 개의 네.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신길 우창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이거 거주하고 계신 거고 명학동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 보유 중이신 거네요. 네, 그 명학동에 있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건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거고 네. 우창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그 두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신길 우창 아파트는 뭐 우리들 흔히들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신길 우성 2차와 이런 신길 우창 아파트와 지금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누구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신풍역 초 역세권이고 또 그리고 뭐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새 아파트가 되면 주변 지역이 우리 아파트만 홀로 새 아파트가 아니라 주변 지역이 또 더불어서 새 아파트 단지가 이루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앞에 또 신길뉴타운이 갖춰져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신길뉴타운의 새 아파트와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신길 7구역의 레미안 있잖아요. 네, 그 레미안 아파트의 기준과 새 아파트가 된다면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충분히 투자 가치 높으니까 그냥 그대로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파트는요. 근데 빨리 안 돼서요. 네? 진행이 좀 느려져 갖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또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네, 만약에 통합이 아니었다 면 조금 더 빨랐을 건데 우리가 통합을 해야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네,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늦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일기 신도시도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정부가 법을 만들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전지단을 면제해 준다든지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호조건들을 제시해서 그게 맞춰서 사업성을 올려서 통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걸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 기다렸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조금 머뭇거리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도하고 흘러가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신길 우창이 아니라 미랜드 명학타워 아파트거든요. 네, 명학타워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투자 목적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투자 2주택이신데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2020년 8월에 2020년? 네, 지금 2020년 매수한 금액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상승했어도 얼마 상승 안 했을 겁니다.
아마 2020년도에 매수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조금 상승을 했는데 다시 네. 그게 좀 다시 약간 내려갔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안양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매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흔히들 안양의 중심은 어디예요? 1호선 명학역 1호선 라인이 안양이 중심이에요? 4호선 라인이 안양이 중심이에요? 인덕원 있는데 4호선 라인이 안양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안양은 4호선 라인의 중심지인데 우리는 4호선 라인이 아닌 1호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의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다른 아파트들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 아파트 뭐 비집고 올라가 상승할 힘이 있을까요? GTX가 그 금정역에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GTX 같은 경우 안양에서 GTX가 생기면 우리 GTX C 노선이 생기면 삼성역이잖아요. 네. 이 4호선을 이용하면 뭐 사당이라든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지금도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TX가 생겨서 그게 효과가 엄청 배가 되고 좋아지기보다는 좀 더 편리성이 조금만 더 좋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우리 아파트가 막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호선 라인 명학역 있잖아요. 네. 명학역 1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는 어딜 비교하냐면 평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3번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네. 3번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가격대, 그러니까 3번이 뭐예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임대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 3번 지역인데 우리 아파트도 임대 수요는 많아요. 근데 임대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갖춰야 될 힘, 그러니까 아파트로서의 힘이 좀 없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또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내 홀로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변 아파트 힘에 따라서 올라갈 텐데 또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도 없죠. 아파트 군락지나 단지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상복합이 옆에 한 그러니까 5개 정도. 아파트 군락지를 형성돼 있거나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끌어올릴 힘이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투자 목적이면 임대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매도하고도 평촌이나 3번 지역에 일기 신도시잖아요. 여기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지로도 충분히 갈아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기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좋은 지역의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안 날 때 빨리 갈아타기 해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힘이 더 좋은데 왜 이것만 올라가길 기다리고 이걸 장점을 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도하고 그냥 매도 전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 평촌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의 최근에 비아파트에 대한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으로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신길의 아파트는 우선 느리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렸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안양의 아파트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계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인천 송도 송도 힐스테이트 4단지 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를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예, 매도하게 되면 서울 쪽에다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고 싶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4단지 상가를 내가 장사할 목적은 아니고 그냥 월세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 서울로 아파트로 좀 네. 갈아타기를 해볼까 고민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네. 먼저 이 힐스테이트 송도 아파트 상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 전문가의 의견으로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송도 쪽에 주상복합 네. 상가를 우리 수익형 모델로 지금 매수를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매도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네네.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이게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이제 매도를 네. 하게 되면 서울의 투자를 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월세 받고 있나요? 예,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2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월세가 210만 원. 네, 여기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매수가가 한 6억, 5억 8천? 분양가로 저희가 6억 정도? 분양받았어요. 네네. 지금 하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년에 2,500만 원이 정도 되는 거고 뭐 6억이면 지금 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상가 수익률은 되게 낮은 거예요. 네. 수익률도 낮고 지금 공실은 아니고 임대는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지역에 이제 공실률도 조금 있잖아요, 사실은. 있어요. 네, 공실률도 근데 좀 있고 만약에 공실되면 이 수익률에서 수익률 차이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이 상가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내가 월세 목적이라고 하면 상가를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하는 월세의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월세의 목적으로만 보유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가를 보유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가 네. 송도보다는 월세 수익도 월세 수익은 수익성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저는 상가 같은 걸 매수하는 건요. 신축 지역의 송도 신도시처럼 신도시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이라든지 이런 구도심 있잖아요. 네네. 구도심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이미 몇십 년 동안 형성되면서 몇십 년 동안 형성된 상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 저는 네. 여기 상가를 매도를 하고 네. 서울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 그 월세 수익성보다는 차익형으로 아파트를 네. 매수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입니다. 저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저는 월세 수익이 목적이더라도 저는 매도하고 다른 걸 수익성으로 갈아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월세 수익 혹시- 목적이라도 예. 하더라도. 근데 네, 지금은 월세 네. 수익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차익형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 서울 지역에 당연히 인천보다는 서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의 네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서울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서울 지역에서는요. 네. 첫 번째 투자 가치는 한강이에요. 한강. 그래서 한강변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뭐 한강, 뭐 한남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서울에는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이 같은 아파트라도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달라요. 우리 한강 보이는 동과 보이지 않는 동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거든요. 서울에도 같은 단지 안의 아파트라도 같은 평수라도. 그래서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고요. 서울 지역은 어떻게든 한강변 라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기존 아파트가 됐던 어떤 걸 매수하더라도 첫 번째 기준이 한강변 주변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보다는 지금 좀 침체 있는 시기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 재개발을 진행 중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익이 충분히 들어가는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강변 라인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을 좀 선택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수동 자양동의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양동 주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포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한강변 라인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좀 공략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의 투자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양동에 재개발 아파트가 있나요? 자양동에 보면 자양 4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재개발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자양 네. 3동에는 이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지정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우성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양 2동도 뭐 쪽에도 지금 재개발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 있고 또 마포 쪽에도 재개발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한강변 라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강남권 네. 쪽에서는 강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한강변 라인에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강동구에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선사현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뭐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이라도 추진해서 새 아파트로 또 바뀌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파트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좀 찾아보시고 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세미나 참석하시면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니까 한번 세미나 한번 네. 참석하셔서 좀 자세한 네. 설명 좀 들으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 네.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인천의 아파트 상가는 좀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좀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몇 개 일러드린 지역 임장도 해보시고 어려운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지금 제가 서대문구에 네. 그 DCM 아이파크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너무 제가 교통편이 불편해서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지금 현재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직장이 어디실까요? 어딘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천 쪽인데 지하철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집에서 지하철이 너무 멀어서 네, 말씀 주신 아파트가 서대문의 DMC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여기가 좀 네. 거주하기에 조금 불편하다. 여기 좀 계속 거주해도 괜찮냐? 투자 가치 면에서도 좀 살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DMC 센트럴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34평짜리 살고 있고요. 이거 언제 사는 건 매수하신 너무 거예요? 좋은데 16년도에 분양받았어요. 16년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분양받고 입주한 이후에 지금 계속 거주하고 계신데 네, 네. 지금 직장까지 거리도 좀 있고 그리고 네, 좀 주변에서 전철역까지 지하철역도 너무 멀어서. 교통편이 좀 지하철에 대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네. 아파트는요. 그런 네. 의미 아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교통. 네. 그러니까 지하철. 네. 지하철이란 대중교통 말고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가격 상승하는 데는 아무 하긴 문제가 너무 안 돼요. 좋습니다. 가격 상승도 네. 될까요? 더 지금도 뭐좀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게가 난가저 1구역을 지금 재개발한 지역인데 아래쪽에 네. 가제울 뉴타운이잖아요. 전체가 가제울 뉴타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네. 가제울 뉴타운인데 우리 서울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뉴타운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요. 이제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게 뉴타운이고 최근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놓은 게 모아타운이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모아타운도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도 우리 센트럴 아이파크 한 단지, 그러니까 한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개를 모아서 한 아파트를 단지라는 건데 그 여러 개를 다시 모아서 만든 게 큰 뉴타운이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가자역과 역세권과 가까운 아파트들도 있고 우리 아파트는 뉴타운 중에서 가자역과 가장 멀리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자역과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좀 교통에 대한 불편은 좀 있긴 하지만 가재울 뉴타운 전체의 가격 상승은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가자역까지는 거리는 좀 있어도요, 바로 아래쪽에 명지대학교잖아요. 바로 위에 가면 명지대학교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바로 보면 명지대학교 뭐 동호수에 따라서 명지대학교 보이잖아요. 그 명지대학교 위로 우리 지하철에 대한 지금 호재를 안고 있죠.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또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는 걸 안고 있어요. 호재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편한 것도 언젠가는 고쳐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것도 서부선을 통해서 좀 교통도 해소될 것이고 뉴타운이라는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아파트가 16년 분양받고 입주하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이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아직 계속 힘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빼고는 불편한 게 전혀 없는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거주하긴 편하실 거예요. 아마 새 아파트에 대한 또 만족감도 높으실 거고 그냥 단지 교통 지하철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뉴타운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요. 우리 지역은 지금 보유하신 지역은 어떤 거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기준으로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우리가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암동 그리고 아래쪽에 성산시형이 또 재건축하면서 성산동 이 지역이 4개 블록의 하나의 형태로 이룬 큰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우리 바로 옆으로 뭐 창릉 신도시가 생기고 이런 택지지구에 있는 신도시급의 어느 정도의 형태로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내에 있는 택지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그러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프리미엄 형성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용하는 교통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50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와 망원 1동 다세대 주택, 저는 이렇게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 모두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좀 빠져 있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신촌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뭐 부가형 뉴타운의 추가적인 형성으로 인해서 아마 가격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뉴타운의 장점은 분명히 서울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의 뉴타운의 프리미엄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좀 더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망원 1동 쪽에 지금 주택을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망원 1동이라고 하면 망원역에서 한강변 라인 지역이 망원 1동입니다. 이 지역은 얼마 전 작년 11월 달에 신속통합개발로 망원 1동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그 포함되지 않은 주택인지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지겠지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망원 1동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뭐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지역은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대 상승, 그러니까 땅값의 토지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임대 가격의 상승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상승이 분명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가격 상승의 요인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유 기간은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371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분당구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 79제곱미터를 저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매화주공 1단지 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국은 매화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뭐 1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성남 분당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서 가장 갖추고 있는 모든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만 없는 것이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추진되었었는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뭐 통합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로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성남에서 업무지구라든지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거주 편의성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구축 아파트라는 단점만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축이란 부분이 이렇게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통해서 신축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46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답심리 청솔 우성 1차 아파트 76제곱미터를 8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청솔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거주하셨으면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 환경이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 단점만 뺀다라고 하면 거주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뭐 답심리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로라든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군락지를 이루다 보니까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주변 지역에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지역에 대한 파급력은 아마 청솔 우성 아파트까지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뭐 전농답신이 뉴타운이라든지 청량리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주변 지역의 가격, 그러니까 전세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에는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493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가산동의 두산 위브 아파트 105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가산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들 가산동이라고 하면 업무지구, 그러니까 가산 지벨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벨리의 업무 종사자가 18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주변 지역에 가산 두산 이부 말고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종사원들은 대부분 다 가산동이 아니라 뭐 광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광명의 주거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광명이라든지 또 임 주변 지역의 아파트, 그러니까 시흥동, 독산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신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주 근접을 따졌을 때 가산동 내에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수요들은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지금은 가산 두산 이부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가는 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하나만 있다는 희소성만으로도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수요들은 밀리지 않고 수요가 거래 절벽이라 하더라도 가산 두산 이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들은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가산 두산 이부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 지역이 두산 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산 두산 이부 같은 경우는 뭐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많이 드렸습니다. 문자 상담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김채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날 1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2월 첫째 날이 2월 1일 목요일 1시에 진행될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는 일시 부동산 대책 이후에 결국은 2024년도의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런 대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지는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어떤 물건과 어떤 지역에 대해서 흘러갈, 접목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근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또 최대 수혜 지역이 발생할 수 있고 수혜 물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 지역과 수혜 어떤 물건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2024년도의 부동산 흐름과 내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미리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분명 그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지역, 또 수혜를 받는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는 대구고 네. 제가 여유자금 3억 정도로 네. 갭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네. 그 노원구의 중계거린, 중계주공 6단지, 그리고 가양동에 그 가양 2단지 성지 이렇게 재건축할 곳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아닌 동대문구 이문동이 이문 이편한 세상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께 아. 추천할 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는 대구에 하고 계시지만 이 3억 투자는 좀 서울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신 네네네. 지역이 우선 4개의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중계 네. 그린 아파트, 중계 주공 6단지 아파트 이렇게 한 지역에서 2개를 보셨고 또 하나는 가양동의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 이걸 네네네. 말씀하셨고 하나는 동대문의 이문 이편한 세상 이렇게 총 4개의 네네네.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좋을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으신데 네. 이거를 서울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싶다는 거잖아요. 네네.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이제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임대를 끼고 살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뭐 중계거린, 상계주공 6단지, 뭐 이문동 또 그리고 가양동 이렇게 네 네. 군데 정도를 찾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찾으신 게 대부분 다 아파트네요. 네네. 새 아파트로 바뀔 재건축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재건축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국은 서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결국 새 아파트를 받는 내용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도 똑같이 아파트로 변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네네. 재개발 지역도 아파트로 변하는 거잖아요. 재건축도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하는 거고요. 네네. 재개발 지역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빌라가 새 아파트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매수 자체 둘 다 목적은 똑같은데 매수 자체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네. 부담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재개발 지역은 빌라를 매수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네네, 목적은 맞습니다. 똑같지만 매수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매수를 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재건축으로 보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사셔야 되냐면 네. 엄청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 재건축이 거의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을 보거나 네네. 아니면 입지적으로 입지가 조금 낮은 지역을 보시거나 네네. 이런 게 두 개가 좀 낮은 물건을 보셔야지만 내가 이 3억이라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도로 봤을 때,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노원구 지역이나 네. 저 강서구 지역 이쪽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안 되는
이문동 지역을 보거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지금 4개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중개 거리인 선택하는 게 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4개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중개거린 같은 경우는 뭐 중계동은 학군 지역이지만 중개거리는 학군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네. 지하철 초역세권의 정밀 안전진화를 통과하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중개거리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아. 근데 저는 네네. 중개거리도 나은데 중개거리는 안전진화 통과했다는 얘기는 초기 단계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입지적으로 노원구고 지하철 역세권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재개발 구역의 3억 정도면요. 네네.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나 그러니까 네네. 입지가 네. 더 좋은 지역, 더 높은 네. 지역이나 아니면 초기가 아니라 중기 정도, 재개발의 중기 정도면 좀 진행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진행된 지역도 3억이면 충분히 서울 지역엔 재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물건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빌라를 선택하느냐. 근데 네.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입지라든지 좀 가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고, 그럼 속도면서 빠르다는 거죠. 하나는 아파트긴 하지만 좀 너무 초기고 입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또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4개 중에 선택한다면 중개거리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3억 정도의 투자라고 하면 새 아파트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전 재개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문가님, 근데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네. 청포밖에 조금 가능한 게 네? 발품을 팔려고 좀 멀다 보니까 네. 재개발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대충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3억 정도라고 하면 저는 네. 뭐 지금 자양동 지역도 괜찮은 것 예, 같고요. 자양사동 거기가 자양동 지역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예. 아까 마포도 제가 뭐 신속통합이나 재개발 지역도 있다시피 마포 지역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예.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대상 구역이고 또 네, 그거는 이런 게 묶여 있기 TBS 때문에 용산 가지고요. 같은 경우는 조금은 투자적으로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면 뭐 네네. 동작구 지역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재개발 지역이 어떤 거다라고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네네. 이런 지역 동작구라든지 뭐 아니면 성동구 광진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포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공략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성동구, 광진구, 네. 마포구, 동작구 네. 이런 지역이 한강변 라인을 좀 끼고 있는 서울의 중심 입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네네. 이 지역에서도 재개발들이 충분히 진행하는데 그러면 노원구에 새 아파트 되는 것과 이 지역에 새 아파트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가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내가 초기에 살 때 아파트냐 빌라냐의 문제인 것뿐인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어떤 대책이 일십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신축 주택, 그러니까 최근에 짓는 신축에 대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네네. 주택수 제외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비아파트 네, 네, 같은 네. 경우.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대책에 대한 지방 계신 분들은 이런 대책에 대한 혜택을 보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지역들은 재개발 초기 단계는 아닐 거예요. 네네. 신축이 지금 생긴다는 건 재개발보다 훨씬 전이 재개발 추진 단계뿐인 거예요. 근데 초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 중에서도 4개 중에서 하나를 손을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투자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영등포에 그 복층 오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서 연락 좀 네. 드려봤습니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일까요? 지금은 거주는 안 하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포 투자 쪽에. 목적으로 보유하고 네, 계신다. 네, 볼 네네. 수 있을 텐데 어떤 오피스텔인지 주소나 좀 이름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소는 당산동 121에 261번지입니다. 121에 261번지. 여기에 네. 복층 오피스텔을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변 내미암 쪽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이게? 예,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투자로 좀 샀습니다. 지금 여기가 투룸인가요? 아, 저 1.5룸이에요. 1.5룸. 이게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3억. 3억 였어요. 정도.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전에. 네. 4, 5년 전에 3억이면 꽤 높은 금액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 좀 혹시 비쌌던 것 같아요. 예. 1.5룸이 아니라 복층형이에요? 네. 맞다. 복층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개수가 1.5룸이면 복층을 치니까 투룸이라고 계산하니까 뭐 한 3억 정도 했겠네요. 아마 이 지역은요. 우리가 재개발을 보고 영등포 지역은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임대가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아마 4년 전에 지금 4년인가 5년 전에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네. 지금 전세가가 아마 3억일 거예요, 아마. 지금 전세 임대 얼마 주고 계세요? 저는 지금 2억 8천에 내놨어요. 2억 8천. 네. 아마 임대가가 지금 아마 시장에 가셔갖고 임대 지금 만기가 되면 내놓으려고 물어보면 네. 아마 임대가가 3억일 겁니다, 아마. 임대가가 아마 매수가가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임대가가 예를 들어서 3억, 지금 3억이지만 임대가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3억 2천, 또 3억 4천 이렇게 임대가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임대가 상승하면 임대가가 내가 매수가보다 훨씬 더 임대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에 임대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3억 2천에 매매가 된다고 치면 3억 3천에 매매가 된다고 치면 내가 투자 지금 2억 8천이면 2천 투자잖아요. 네. 2천 투자하셔서 2, 3천만 원이 상승하는 이런 물건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투자 목적이 뭐 재개발을 보고 보유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임대가 상승으로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가 상승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는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을 좀 기대하고 가져갈 만한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는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도하시고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찾아가겠다 하신다면 그때도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에는 못다 하는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됐던 일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좀 긴 시간 할애해서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2월 1일 목요일 날 시행될 예정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일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동산 흐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게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수혜 지역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2월 1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